시장 콩나물 장수 할머니가 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리는 편지.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한 재래시장 구석에서 40년 넘게 콩나물을 팔아온 박순덕이라고 합니다. 올해 66입니다.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무식한 할망구가 대통령님께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붙는 새벽부터 시장에 나와 콩나물 좌판을 펼치고 지나가는 손님들께 콩나물 사이소 싱싱한 콩나물이요 외치며 살아온 게 제 인생 전부입니다.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저 이 두 손으로 콩나물 팔아 자식들 키우고 살아온 평범한 아낙네입니다. 그런 제가 대통령님께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지금 대통령님께서 서울구치소에 갇혀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입니다. 대통령님, 제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알람 시계 소리에 잠을 깨면 아직 밖은 깜깜합니다. 겨울이면 더 춥고 어둡지요. 하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콩나물은 새벽에 받아야 신선하니까요. 찬물로 세수하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두툼한 옷을 껴입고 집을 나섭니다. 시장까지 걸어서 30분입니다.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 다닙니다. 제 나이에 새벽길을 걷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게 제 인생입니다. 시장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콩나물 도매상에 갑니다. 신선한 콩나물을 골라서 받아옵니다. 20kg 정도 되는 콩나물 바구니를 들고 제 좌판으로 옵니다. 허리가 아프지만 참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밥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좌판에 콩나물을 예쁘게 담아놓고 물을 뿌려서 싱싱하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추운 날이면 손이 꽁꽁 얼고 더운 날이면 땀이 비 오듯 흐르지만 그냥 참습니다. 이게 제 40년 인생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콩나물 한 봉지에 2,000원을 받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서 팔아봐야 하루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벌까 말까 합니다. 비 오는 날이나 추운 날은 손님이 적어서 3만 원도 못 벌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으로 밥 먹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싶으니까요. 대통령님, 저 같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시장에서 물건 팔고 공장에서 일하고 청소하고 경비 서고 배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큰 꿈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해서 밥 먹고 살 수 있으면 됩니다. 자식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면 됩니다. 나라가 평화롭고 안전하고 정의로우면 됩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바로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제대로 살 수 있는 나라,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2022년 3월 9일 밤. 대통령님, 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대선 개표날 밤 말입니다. 저는 TV가 없어서 라디오로 개표 방송을 들었습니다. 시장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다음날 팔 콩나물을 손질하면서 라디오를 켜놨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님께서 지고 계셨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콩나물 손질하던 손을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비록 교회는 잘 안 다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믿습니다. 새벽마다 시장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손님들 많이 보내주세요. 그날 밤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윤석열이라는 양반이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 좀 지켜주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밥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 불리해졌습니다. 저는 콩나물도 제대로 손질 못하고 라디오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넘어가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역전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따라잡으시더니 마침내 앞서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콩나물 바구니를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날 시장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모두 대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서 채소 파시는 김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 다행이야. 윤석열이가 됐어. 이제 나라가 좀 제대로 돌아가겠어. 건너편에서 생선 파시는 이 아저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검찰총장 하던 양반이잖아. 나쁜 놈들 다 잡아놓고 나라 제대로 만들 거야. 시장 사람들은 대부분 기뻐했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좀 살아보자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비록 물가가 여전히 힘들고 장사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우리 같은 서민들을 생각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대통령님이 취임하신 후 저는 라디오 뉴스를 더 열심히 듣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정책을 펼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어려운 정치 용어나 경제 용어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들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정말로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시장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갑자기 이상한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계엄령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계엄령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큰일 났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술렁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미쳤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후자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미친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단이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는 대통령님을 비난했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대통령님께서 탄핵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통령님께서 구속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란죄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장사를 접고 집에 왔습니다. 콩나물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통령님, 내란죄가 뭡니까? 나라를 뒤엎으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께서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님께서 나라를 뒤엎으려 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비록 무식하지만 사람은 봅니다. 40년 넘게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봤습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다 봤습니다. 대통령님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를 뒤엎으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셨다고 믿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내부의 혼란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범죄가 됐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던 대통령이 나라를 배신했다는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법입니까? 대통령님, 저는 요즘 장사하다가 자꾸 눈물이 납니다.
콩나물 좌판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은 저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악수한 적도 없고 말 한마디 나눈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억울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대통령님이 저 같은 사람들을 대변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게 사는 저 같은 사람들, 배우지 못해서 목소리 내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대통령님이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차가운 감방에서 고통받고 계십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대통령님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감옥 가야지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하다라고 합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잘못하신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감옥에 갈 죄입니까? 내란 죄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채소 파시는 김 사장님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양반은 저보다 나이도 많고 더 오래 장사하셨습니다. 박 사장, 이거 잘못됐어. 대통령을 이렇게 감옥에 넣는 게 말이 되냐고. 이러면 이 나라 어떻게 되는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이렇게 쉽게 감옥에 넣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대통령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대통령님,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헌법이 뭔지 형법이 뭔지 그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의가 뭔지는 압니다. 정의는 착한 사람이 보호받고 나쁜 사람이 벌받는 겁니다. 정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우받는 겁니다. 정의는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통령님은 나라를 지키려 하셨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진실을 말하려 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저는 40년 넘게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콩나물 무게를 속이지 않았고 신선하지 않은 콩나물은 팔지 않았습니다. 손님들께 언제나 친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그게 정의니까요. 대통령님도 그러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옳은 일을 하려고 하셨다고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범죄가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손주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저에게는 손주가 셋 있습니다. 큰 손주는 중학생이고 작은 손주들은 초등학생입니다. 손주들이 가끔 저한테 묻습니다. 할머니, TV에서 대통령 감옥 갔다는데 진짜예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감옥 갔단다라고 하면 손주들이 왜요? 나쁜 짓 했어요? 라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응, 나쁜 짓 했대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아니야, 나쁜 짓 안 했는데 억울하게 감옥 갔어라고 해야 합니까?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대통령님은 나쁜 짓 안 하셨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가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손주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왜 감옥에 갔어요? 나쁜 짓 안 했으면 감옥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손주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서 그렇다고 해야 할까요? 정치가 그렇다고 해야 할까요? 어른들 세상은 원래 이렇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손주들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착하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손주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슬픕니다.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께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첫째, 건강 챙기십시오. 감옥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저는 압니다. 제 작은 아들이 젊었을 때 잠깐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면회 가서 봤는데 사람이 완전히 초췌해져 있더군요. 대통령님도 그러실 것 같아 걱정입니다. 부디 밥 잘 드시고 건강 챙기십시오. 둘째,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저 같은 무식한 할망구도 대통령님을 믿고 있습니다. 시장에 계신 많은 분들도 대통령님을 믿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대통령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님 편입니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셋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거짓말은 한두 번은 통할 수 있어도 영원히 통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대통령님,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 나갈 때 걸어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님 좀 지켜주세요. 감옥에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장사하다가 손님이 없을 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억울한 사람이 풀려나게 해주세요. 집에 돌아와서 잠들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님께 힘을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게 해주세요. 저는 대통령님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겁니다. 대통령님께서 석방되실 때까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대통령님, 긴 편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글을 잘 못 써서 제 마음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전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저 같은 콩나물 장수 할머니도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님이 옳은 일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부디 힘내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석방되시는 그날을요. 그날 저는 시장에 나가서 모든 손님들에게 콩나물을 공짜로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칠 겁니다. 대통령님 나오셨어요. 정의가 이겼어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서울 재래시장 콩나물 장수 박순덕 올림.